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최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상의 국정 마비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3%로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야권이 다음 주 발의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의원 40명을 확보한 새누리당 비박계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위해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대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사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은 경찰 저지로 서울 진입이 막히자 곳곳에서 대치 중입니다. JTBC 취재진이 베일 속에 있던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자와 인터뷰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엔 5.16 군사정변 당시 사진은 쓰이지 않고 경제개발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오늘 야3당이 대통령 탄핵안에 뇌물죄를 넣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는 야당의 탄핵 일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는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국회는 이렇게 탄핵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으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 중이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가 사실상 반려됐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죠. 네, 대통령은 일단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계속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최재경 수석에 대해선 사실상 사표가 반려됐다면서 대통령이 간곡하게 설득해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최 수석이 대통령 뜻에 따라 사의를 접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최재경 수석 본인은 사표 반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직접 내놓진 않았습니다. 반면 김현웅 장관은 아직 사의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박 대통령은 사표 수리 결정 여부를 다음 주까지 보류한 채 좀 더 설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그 사표 반려 입장도 아직은 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재경 수석은 사의 표명 이후에 청와대 측에서 반려해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최 수석 본인 뜻이 이제 완강했던 걸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은 당초 사의 배경에 대해 공직자의 도리라는 언급만을 짧게 내놨었는데요. 때문에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측에선 대통령을 피해자로 입건한 검찰에 대한 항의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오히려 검찰 수사를 사상 누각으로 부정한 대통령이 기존의 성실한 수사 협조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 사람이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 더 큰 이유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김현웅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시간을 들여 설득해야 할 만큼 사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리만을 생각하고 한 결정은 아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측의 얘기대로라면 이게 최 수석에게 대통령 본인이 간곡히 요청을 해서 그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는 건데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가 이전처럼 그 최 수석이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전처럼 진행이 될까 하는 의혹, 우려 이런 것도 사실 나오는 상황이죠. 네, 결과적으로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내린 결정으로 해석돼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더라도 사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탄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 절차가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밝힐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떤 형식이 될지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중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특검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소준 기자, 그러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때도 검찰에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청와대 얘기대로라면 공식적으로 물론 그 사표 반려를 밝힌 건 아니지만 사실상 사표가 반려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최 수석의 사표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동안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도와달라면서 사표를 반려할 경우에 최 수석도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반응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 수석이 업무에 복귀를 한다 할지라도 검찰 수사엔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 받고 이 뇌물 수사를 전방위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와 수사 방향을 조율하거나 교감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예. 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럴 의향이 없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의 경우 최 수석이 이전에 사의 표명을 하기 전에도 최 수석의 입장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의 그 대면 조사,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검찰은 오늘도 뇌물수사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라면서 이 박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이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 수석이 업무에 복귀를 했고 이에 따라 이 대면 조사에 대해 다른 입장이 나올지 검찰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검찰이 오늘도 박 대통령을 이제 뇌물죄의 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야3당이 탄핵안에 적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여당에선 일부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입장인데 정확히 그 뇌물 어떤 부분입니까? 예, 일단 어제 대기업과 관청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이 압수수색 영장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라고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롯데와 SK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그리고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까지 요구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안 전 수석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받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검찰 수사에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뇌물죄가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뇌물, 제3자 뇌물이죠.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느냐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검찰은 SK 워커힐 면세점 상무 신모 씨 등 이 기업 관계자들을 이틀에 걸쳐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뇌물을 건넨 쪽도 처벌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총수 등 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뇌물 공여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게 대해서도 이번 주말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 검찰은 이 박 사장의 이 신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진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 소환 시점은 미룬 상태입니다. 예.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 탄핵안은 야당의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청와대는 여전히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릅니다. 정상회의 전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안 의결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전례가 없어 참고할 상황도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쯤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정상회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불참할 경우 외교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촛불 민심을 거슬러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대통령 참석 방침을 밝히면서 스텝을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일본이 제시한 정상회의 일정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한미일 3국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에 불만을 뿜은 중국이 한국 측 변수를 명분으로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5%에서 4%로 낮아진 건데요. 사실 5%와 4%는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기반이던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3%로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일간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입니다. 역대 최저치로 지난주 3주 연속 5%에서 더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93%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던 대구 경북 민심의 변화인데요. 이 지난주 5%에서 이번 주 3%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전체 평균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3월 평균 대통령 지지율은 60%였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나이별로는 20, 30대에서 0%였고 50대는 지난주보다 떨어져 6%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이후 응답률은 오르고 의견 유보율은 내려가는 흐름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정치적인 입장을 정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 의견을 표출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 질문 자체가 국정 수행 평가를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일각에서 거론되던 숨은 지지층, 이른바 샤이 박근혜는 사실상 없다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되고 또 국회에선 탄핵이 추진되고 여당에선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국정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당이 16% 그리고 새누리당이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새누리당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 새누리당이 3위로 밀려난 건 처음입니다. 또 지난달 셋째 주까지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9%로 같았는데요. 이 한 달여 만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게 된 겁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신 것처럼 4%에 머무르고 있고 국회는 탄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전국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부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진 기자. 자, 구속 기소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제 청와대를 떠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이제 2달 가까이 됐나요? 그렇고 이제 후임자가 없는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자, 김병준 총리 후보자 계속해서 지금 사실 물러나지도 않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이뤄진 이후에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한 게 이 지난달 30일입니다. 이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교체가 됐는데 2달까지는 아니고 벌써 한 27일째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서 공석인 상태에 있고요. 예. 청와대 비서관 자리도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예.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발표된 게 지난 2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회 동의는 물 건너간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와 어정쩡하게 함께 있는 양상이고요. 황 총리는 이미 사의 표명을 했다가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 새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상태로 있고 그런 상태죠. 네, 이임식을 통보를 했다가 80분 만에 되짚기도 하고 그런 예. 상황이 있었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임종용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한 엉거주춤하게 함께 있고 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도심 구판 참석 논란으로 박승주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예. 이 교체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내각도 보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뭐니 해도 걱정이 이제 12월 다 됐는데 예산안 어떻게 될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살림살이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이 큽니다. 네, 그 새 예산안 규모가 이 4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예. 슈퍼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불렀는데 그렇죠. 예. 지금 민심의 분노가 워낙 커지고 있고 이 정치권이 그에 따른 수습책 마련에 주력을 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사에는 소홀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이제 국회가 심의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심사가 부실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총체적인 국가 기능의 마비다. 청와대 주장은 좀 다르고 왜 이런 마비가 왔느냐. 일반적으로 야당이나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또 다른데 아무튼 간에 국제적인 위상, 대외적인 신인도 추락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외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사건의 특성상 이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이 파란 집에 파란 알약이란 기사가 실렸는데요. 예. 청와대가 비아그라 360정을 구매한 걸 둘러싼 논란을 전하면서 비아그라 논란을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이슈로 소개했습니다. 예. 영국 가디언 온라인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4%로 떨어진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외교관이나 또 기업가들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자꾸 물어봐서 곤혹스럽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은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으로가 사실 더 걱정인 게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나와서 이제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당 내부에서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탄핵안은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특검 수사, 국정조사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많은 원로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이 박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규제를 이 복잡하게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교를 하면서 매듭을 단칼에 잘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번 사건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박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박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라는 게 이제 국회 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회가 얘기하는 결단 이런 거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태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정치부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최 씨 등 비선 실세로 하여금 국정농단을 하도록 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뒤이어 검찰이 이미 최순실 씨 공소장에서 밝힌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법률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야권은 법률 위반 사항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칫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적극 반영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3자 뇌물죄는 법률 위반 사항 중 가장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은 28일까지 개별적으로 탄핵소추안 소안을 만들고 29일에 야3당의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40명의 탄핵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비박계는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이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한 추가로 탄핵 찬성표를 늘릴 계획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비박계가 연판장에 서명까지 받기로 한 것은 탄핵 찬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다 한 분씩 한 장에 다 서명하게 해서 그 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하고 또 책임성도 갖게 하려고.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주장도 의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는 거절했습니다. 친박 지도부의 회유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박계는 오는 일요일 예정된 비상시국위원회까지 서명 숫자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당 내 50명 정도를 탄핵 찬성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촛불 집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 처리를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해 비박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자, 내일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자, 집회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만 150만 명이 모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집회 주최 측이 청와대 인근까지 집회와 행진 신청을 했고, 일단은 경찰이 제한적으로 제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가처분이 결정이 됐군요. 자, 법원이 일몰 전에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일 집회 전야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자, 전야제가 이미 예정대로라면 7시 30분부터인가요?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인기 가수들과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9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모두 함께 청와대 방면인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주변에 경찰력 7,900명을 배치했습니다. 예. 자, 오늘 온라인을 보면 대학생들도 오늘 집회 그리고 내일 집회에도 많이들 지금 참가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부 대학들은 오늘부터 동맹 휴업에 들어갔죠? 예, 숙명여대, 성공회대, 전주교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이 오늘부터 동맹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에 나선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대학생 2,000명이 저녁 6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두 모여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는데요. 아직까지 휴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교도 조만간 학생 총회를 열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광화문 촛불문화제에 합류한 뒤에 오늘 밤 행진까지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 150만 명이 모일 거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자, 전국적으로는 시민들이 얼마나 모일 걸로 보고 있습니까? 예, 주최 측은 서울에서만 150만 명이 내일 모이고 지방에선 50만 명, 둘을 합쳐서 최대 200만 명이 촛불 집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던 지난 3차 촛불 집회를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동맹 휴업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국 대학 교수들도 처음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2만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자, 집회와 행진의 허용 범위도 이제 관심인데, 자, 집회할 때마다 법원이 그 행진을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조금씩 청와대 앞쪽으로 조금씩 이제 넓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원이 내일 행진도 경로를 조금 더 늘려줬다고요? 예, 법원은 내일 청와대 인근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행진 허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심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30분 전인 7시 반이 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일몰 전에 집회와 행진을 허용해 준 겁니다. 앞서 주최 측은 내일 오후 4시부터 4개 경로로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을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율곡로까지만 허용을 했고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시간은 일몰 전 오후 5시 반쯤으로 제한을 했지만 행진과 집회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또 추가로 허용이 된 셈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더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백종원 기자가 내일 집회 허용 범위까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 열기 계속해서 집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촛불 집회는 참가자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참여를 하다 보니까 흥겹고 익숙한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면서 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거리에 모인 학생들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행진하는 인파 속에선 빅뱅의 뱅뱅뱅을 개사한 노래도 들립니다. 과거 시위 현장을 채우던 건 민중가요와 격렬한 구호였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면서 촛불 집회는 콘서트장이 됐습니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같은 거에 공감을 하고 같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신나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이런 변화엔 가수들도 동참했습니다. 전인권과 이승환, 안치환 등이 따뜻한 위로를 담은 신곡을 발표했고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도 했습니다. 걸그룹 히트곡에서 흥겨운 응원가까지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공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이미 열흘 전부터 트랙터를 몰고 퇴진 요구를 하면서 행진을 해왔죠. 자, 오늘은 트랙터와 화물차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이 농민들 집회를 허용은 했지만 트랙터 등 중장비 동원은 사실상 금지하면서 현재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경찰과 농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 대를 동원해 서울로 향합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5일 해남에서 출발해 지나는 지역마다 농민들이 합류하면서 오늘 서울 근처에까지 이른 겁니다. 썩은 정부는 국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농기계는 농민의 마음입니다. 그 분노를 전하고 싶어서 농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은 농민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보했고 이에 맞서 주최 측은 다시 법원에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오후 상경 집회를 허용했지만 교통불편을 이유로 트랙터 등 동원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안성 IC와 죽전휴게소 등의 경력을 배치해 서울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안성 IC를 통과해 죽전휴게소에 모인 뒤 서울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서울에 들어오면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JTBC가 베일 속에 있던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고대사 집필에 참여한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인데요. 서 교수는 통일신라 대신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쓰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5.16 당시 사진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는 현대사에서 경제개발 부분이 좀 더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사에서 의미 있는 게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한강이 시절 경제발전 한강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좀 이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잘 쓰여진 거 아닌가. 5.16은 군사 정변으로 표기되고 긍정적인 면이 강조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빠졌습니다. 군사 정변을 일으켰을 때 그 사진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 교수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
1919년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이 조화돼 쓰였다고만 말했습니다. 고대사에서 큰 논란거리인 낙랑군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통일 신라 시대 대신 남북국 시대로 표현했습니다. 한단 고기 같은 거를 뭐 교과서에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처음부터 중국식 이름으로 조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사달에 수도를 둔 고요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집필지는 주로 명예교수 위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필지는 연령이 이제 보통 거민전 교과서 쓸 때보다는 좀 연령이 올라간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JTBC 이상화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터진 뒤 그동안 찬성했던 사람들조차 반대로 돌아서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사실상 철회를 포함해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발표한 뒤 교육부는 쏟아지는 반대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정화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던 여론이 최근 들어 반대 쪽으로 확연히 기운 데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우호적이던 보수 교육감과 교총까지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인 김병준 교수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공개하되 의무 도입을 1년간 늦추고 이후 거민정과 국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국정화 철회지만 그래도 강행 입장만 고수하다 현장 반발에 밀려 아예 폐기되는 것보단 현실적이란 계산입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발언도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 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 중 한국사와 물리2 과목에서 총 2문항의 오류가 인정됐습니다. 한국사 14번은 복수 정답이 인정됐고 물리2의 9번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물리2를 선택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홍지우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총 2문제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해 출제 오류가 다시 발생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속도 선택기의 원리를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물리2의 9번 문항입니다. 한국물리학회에 따르면 해당 문제에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된 선택지 중 디귿 하나만 옳은 설명인데 디귿만으로 구성된 답지가 없으니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물리2에서 한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평균 점수가 0.97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평균 점수 상승으로 인해서 내 위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물리2를 선택한 학생의 약 70%가 손해를 본다. 또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을 묻는 한국사 14번 문항의 경우 기존의 정답으로 발표된 1번과 함께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했다는 내용의 5번도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JTBC 홍지우입니다. 고 신해철 씨의 위장 수술을 했던 의사 강모 씨에게 법원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수술 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강 씨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던 경남 거제시 저도의 소유권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관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도는 1993년 대통령 휴양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국방부가 여전히 출입과 어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큰 산불이 나무들을 집어삼키고 도심 곳곳의 주택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의 항구도시 하이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산불이나 6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인근 11개 도시로 번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명 맥주 코로나의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고향 마을 주민들을 모두 백만장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지난 8월 98살의 나이로 사망한 안토니노 페르난데스는 자기가 태어났던 스페인 북서부의 한 작은 마을 주민 80명에게 1인당 2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9억 원을 남겼습니다. 네,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AI는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가금류가 죽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의 가금류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최근 번지고 있는 AI는 국내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유전자형인 H5N6형입니다. 오늘 충남 천안시 병천면 오리 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돼 오리 6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농가에선 어제 오리 200여 마리가 폐사해 간이 검사와 부검을 실시했지만 AI로 볼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 항원이 뒤늦게 검출된 겁니다. 간이 검사 장비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바이러스에도 오리가 죽은 겁니다. 또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한 결과 같은 유전자가 전국으로 확산된 예전 사례와 달리 10%까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염성과 병원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와 농장 관계자 모두 타 지역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과 부산 을숙도는 탐조 행사와 먹이주기 행사가 전면 중지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접한 니카라과에서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열흘 새 남미부터 아시아까지 강진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4일 낮 12시 43분. 진동은 인근 니카라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두 나라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Tiraron una alerta como medida de prevención. Nosotros la tomamos así, ¿verdad? Toreando estos momentos también la ola que hemos visto de que no ha tenido cambio alguno, ¿verdad? 열흘 사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강진만 벌써 7번째. 일본과 뉴질랜드 등에선 추가 여진과 쓰나미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대만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지진 전조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 인접국 니카라과에선 2급 허리케인 오토 상륙 직후 쓰나미 경보까지 겹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안익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그때 달라요로 정해봤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어제 뉴스룸에 출연했는데요. 예. 관련된 언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대선 이제 제가 출마를 안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총선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게 20대 총선 전에 이번이 끝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총선 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선되면 6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총선은 더 이상 출마하지 않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였는데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상황이 꼬인 셈이 됐습니다. 김 전 대표가 내각제든 분권형이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건 곧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총리 도전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당시 총선 출마할 때만 해도 개헌 얘기가 있긴 했지만 뭐 개헌이 실제 가능하다고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대선을 포기하면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내각제든 분권형이 등 해서 총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총선에 출마를 포기한 부분을 뒤집으면서 이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현재 흐름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마침 또 그 총선 불출마를 이제 뒤집으면서 이제 다시 그런 얘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지금 이 판국에로 잡아봤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로 야권은 그 힘이 모자라서 새누리당 그 비박계 의원들의 표까지 끌어모으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일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 일각을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일각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얘기를 말씀을 예. 드리려는 건데요.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잇따른 강경 발언을 겨냥해서 예. 똥볼을 찰 거라는 예측이 적중했다고 거친 표현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양양자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왼손은 야권과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과 잡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예, 근데 일단 보면 추미애 대표를 뭐 굉장히 과격한 말로 비난했던 박지원 위원장 네.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제 주고받는 모양새인데 네. 그 왜 그런지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무래도 그 예. 야당 간의 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탄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같이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예. 이 탄핵의 밑바탕에는 다음 대선에서의 주도권 다툼도 예. 있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자칫 새누리당 비박계와 함께 제3지대, 제4지대로 나가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계속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차가 드러나는 거고 그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런 입장차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안희근 기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얘기를 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추미애 대표가 저번 이제 영수회담을 갑자기 제안을 했다가 철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본인 이미지도 이제 굉장히 구겼다. 체면도 구겼지만 이게 야당에도 탄핵 정국에서 굉장한 데미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간의 신경전 얘기가 조금씩 많이 나왔는데요. 예. 추 대표가 최근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부역자로 지칭을 하고 예. 청와대를 단수할지 모른다, 물을 끊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예. 그 때문인지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예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예. 끝나고도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말수를 줄이겠다. 이제부터 말 많은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면서 극도로 말을 삼갔습니다. 예. 사실상 추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가 당연히 모두 발언을 하고 그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쪽인데 원내대표가 아예 얘기를 안 하면서 말 조심하겠다. 이게 이제 추 대표가 그간 했던 이제 말들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견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예.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한 달간 최순실 씨 태블릿 PC와 관련한 기사를 시작으로 최 씨의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이 보도들을 방송부문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습니다. 민언연은 JTBC 보도를 계기로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JTBC가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대한민국 검사의 초상이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온라인 저널리즘에 앞장선 손석희 JTBC 방송부문 사장은 공로상을, SNS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며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온 JTBC 사회부 소셜스토리는 SNS 뉴스 서비스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4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쪽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잠시 뒤 11시 50분에는 밤샘 토론이 방송되는데요. 피의자가 된 대통령, 탄핵이 답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